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우리는 누구나 은퇴 후의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상 은퇴를 앞두고 나서야 불안해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막막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남은 인생을 더욱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12가지 지침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이미 노후를 현명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은퇴 후 최소 20년을 버틸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하면 큰돈이 들어올 거야. 연금만 있어도 괜찮겠지. 지출이 줄어들 테니까 돈 걱정은 덜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지출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고정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은퇴 후 20년 동안 생활비가 필요하며 충분한 재정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60%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즉,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간 생활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연금이든 저축이든 투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 펀드와 연금으로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5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주식과 부동산을 활용하여 은퇴 이후에도 수익이 계속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덕분에 60대에 접어들어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은퇴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나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돈은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 준비는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미 늦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을 정리하고 노후 생활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큰 집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집이 과연 노후에 적합할까요? 나이가 들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집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넓고 멋진 집이 좋지만 은퇴 후에는 작고 편리한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노년층의 70%가 은퇴 후에도 큰 집을 유지하지만 10년 내에 대다수가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늙기 전에 미리 주거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60대가 되자마자 큰 집을 정리하고 보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줄이고 유지 비용도 절감하면서 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커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야 정말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느껴요.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료비를 대비하는 것. 노년이 되면 건강이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하지만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보험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질병과 의료비 지출이 생각보다 큽니다. 미국 퇴직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평균 의료비 지출은 약 3억 원에 달하며 65세 이상 인구의 80%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것을 넘어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남성은 젊을 때부터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을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보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단순히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아두는 것.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더 이상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본 노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노후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퇴직자는 평생 직장 생활을 했지만 은퇴 후 3년 동안은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그는 미술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전시회까지 엽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일이 없어지는 순간 내 삶도 무의미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취미를 가지니까 다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또는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 수단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위한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것.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동료들도 각자의 길을 가고 바쁘게 살아가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요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결국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에도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으며 삶의 만족도 또한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년에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을 만날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독서 모임, 운동 모임,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남성은 퇴직 후 몇 년 동안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우울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퇴직 후에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노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은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속적으로 활력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 노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것. 은퇴 후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뇌는 빠르게 늙기 시작합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도 노년에도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우울증 발생률이 낮았으며 삶에 대한 의욕이 훨씬 높았습니다. 배움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하루에 한 단어라도 외국어를 배우거나 요리법을 익히거나 악기를 연주해보거나 역사나 과학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75세 여성은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노후를 젊게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7번째, 몸을 돌보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은퇴 후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준비도 소용없어집니다. 의료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이 필수적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심장병과 당뇨병, 고혈압 등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운동을 생활 속에 녹여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공원을 걷거나 마트까지 걸어가거나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80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운동이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힘들어진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노후의 모든 계획이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8번째,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둬도 금방 바닥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는 돈을 덜 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병원비, 생활비, 취미 활동, 여행 비용 등이 꾸준히 나가면서 지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노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곳에 소비하는 습관을 가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65세 여성은 은퇴 후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3일 동안 고민해보고 정말 필요하면 산다. 이 원칙을 통해 그녀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쓰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9번째, 봉사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보람을 찾는 것.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면서 성취감을 느꼈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삶의 의미를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고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남성은 퇴직 후 우울증을 겪다가 지역복지관에서 무료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이 다시 활력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그냥 나이만 먹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도움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번째,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삶의 규칙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정해진 일과가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 점심시간, 회의 일정.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의 일정이 자유로워지면서 오히려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인지 능력 저하도 적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68세 여성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봅니다. 그녀의 하루는 매우 단순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살아야 내 몸도 마음도 안정이 됩니다. 루틴은 단순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저녁에는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1번째,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점점 세상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없어도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문제는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노년연구소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회적 고립감이 적고 정신건강이 훨씬 좋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72세 남성은 60대 후반까지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들과 더 자주 연락하기 위해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직접 블로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배우고 나니까 애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매일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도 찾을 수 있어요. 이제는 예전보다 더 젊어진 기분이에요. 디지털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온라인 쇼핑, SNS 활용법 등 기본적인 것들만이라도 익혀두면 세상과 연결된다는 느낌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12번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도 매일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80대 남성은 자신의 장례식까지 직접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 분배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걸 정리하고 나니까 오히려 후련해졌어요. 이제는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을 더 소중하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소중히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용기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 충실히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해두면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2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은퇴 후 20년을 버틸 재정 준비, 주거 환경 정리 및 최적화, 의료비 대비, 퇴직 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 찾기,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관계 구축, 노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습관,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 불필요한 소비 습관 개선, 봉사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보람 찾기,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유지하기,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도 매일을 충실히 살아가기.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노후를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지침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 12가지 중 일부라도 실천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